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직원이다. 너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일만 하고 사는 게 맞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고 있잖아. 근데 부자들은 그 돈을 모아두고 그 돈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들더라. 마치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것처럼 말이야. 오늘은 이 개념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생활 속 예시로 풀어줄게. 돈은 나를 위해 대신 일해주는 직원이라는 말이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바꾸는 생각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야. 첫 번째, 돈을 직원으로 본다는 관점의 힘. 우리가 보통 돈을 바라볼 때는 단순한 소비수단으로만 보잖아. 월급 받으면 카드값 내고 필요한 거 사고 남으면 저축하고. 근데 생각을 살짝 바꾸면 달라져. 이 돈이 나 대신 일해서 또 다른 돈을 벌어오면 어떨까? 만약 내가 100만 원을 모아두면 그건 그냥 통장 속 숫자가 아니야. 그건 직원 한 명을 고용한 거야. 그 직원한테 일을 시키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가져와. 주식 배당일 수도 있고 예금이자일 수도 있고 채권이자일 수도 있지. 두 번째, 직원 관리하듯 돈 관리하기. 생각해봐. 내가 회사를 한다고 치자. 직원이 1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놀기만 하고 매출을 하나도 못 내면 회사는 망하겠지. 돈도 똑같아. 너의 돈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그건 직원이 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현금만 잔뜩 쌓아두는 것은 직원들을 전부 사무실에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꼴. 펑펑 써버리는 것은 열심히 일한 직원 월급을 그냥 술값으로 날려버리는 것. 투자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은 직원들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매출을 만들어 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사장 마인드로 살아야 해. 내 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지? 잘 일하고 있나? 성과는 얼마나 내고 있지? 혹시 직원이 잘못된 곳에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세 번째, 복리. 직원이 직원을 뽑아오는 마법. 여기서 제일 짜릿한 포인트는 복리야. 직원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직원 수가 늘어나고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또 직원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 연 10% 수익률이라 치자.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이 돼. 그 10만 원으로 또 직원 한 명 뽑는 거야. 그럼 2년 차에는 110만 원이 다시 일하니까 121만 원이 돼.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이 돈을 번다는 거야. 네 번째, 직원에게 맞는 자리 배치하기. 근데 아무데나 직원 보내면 안 되잖아. 사람도 적재적소가 있듯이 돈도 맞는 자리에 앉혀야 해. 안정적인 성격의 직원은 비상금, 단기 예금, CMA 계좌, 채권으로. 성장성이 큰 직원은 주식, ETF 장기 투자, 배당 재투자로. 예를 들어 전부 주식에 몰빵하면 직원들이 다 모험가 기질이라 불안해. 반대로 전부 예금에 넣으면 일은 너무 느릿느릿하고 성장성이 없어. 사장이 잘 조율해야 해. 너는 안전하게 금고 지켜. 너는 바깥에 나가서 모험 좀 하고 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다섯 번째, 직원이 늘어날수록 자유로워진다. 처음엔 내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은 작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직원이 수십, 수백 명이 돼. 그때부터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월급을 벌어다 줘. 한 명 직원이 월 1만 원 벌어다 주면 100명 직원은 월 100만 원, 1000명 직원은 월 1000만 원. 이쯤 되면 내 생활비가 전부 직원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당돼. 그때부터 내 시간은 100% 자유야.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는 거야. 여섯 번째, 직원 해고는 신중하게. 중요한 건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거야. 즉,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지 않는 거지. 한번 해고한 직원은 다시 뽑기 힘들어. 다시 채용하려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쓸 때도 이 직원이 나한테 가져올 미래의 돈까지 포기할 가치가 있는 소비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해. 일곱 번째, 결국 중요한 건 사장의 마인드.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은 이거야.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 회사를 키워주는 직원이다. 너는 그 회사의 CEO야. 좋은 직원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를 내면 칭찬하고 성과 없는 직원은 자리 바꿔주고 계속 회사를 키워야 해. 이 관점을 가지면 돈을 막 쓰고 싶을 때도 참을 수 있어. 왜냐면 직원이 일을 계속하게 놔둬야 내 회사가 커지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내 직원들이 회사에서 벌어온 돈으로만 내 생활비가 전부 충당되는 날이 올 거야.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야. 정리. 돈을 직원으로 생각하면 관리가 쉬워진다.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놀게 하면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다.
봉인은 직원이 직원을 데려오는 마법이다. 직원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내 시간이 자유로워진다. 함부로 직원 해고하지 말자. 다시 말해 무분별한 소비하지 말자. 나는 내 돈 회사의 CEO다. 내가 이 생각을 진짜 체화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뀔 거야. 얼마 벌었어? 에서 내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로 마인드가 바뀌면 진짜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야. 그게 바로 부자들이 쓰는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야.